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콜로라도주의 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지난 19일 토요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주 서부에는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총 76인치에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강타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지금까지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 16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7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국 역사상 현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80세 생일을 맞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이 7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내년 1월 시작하는 연방의회 차기 회의에서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올 연말 미국인들이 선물 구매와 기부를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경제가 경기 후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2관왕에 오르며 5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그리고 아랍 국가에서 열리는 지구촌 최대 축구잔치 월드컵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 무대에는 BTS 멤버 정국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한편 한국팀의 경기를 앞두고 한인사회도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체 응원전과 전야제 행사가 펼쳐지며 일부 업소들은 당일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한 러시아군을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유엔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로 구속됐다가 한국 시간 21일 1년 만에 풀려난 남욱 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입기자단과 정례적으로 진행해온 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MBC 출입기자가 사흘 전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에게 항의성 질문을 하고 대통령실 비서관과 공개 충돌한 사태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전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을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른바 윗선으로 갈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2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지금까지 5명이 숨졌습니다. 20대 남성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경찰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주말 자정 무렵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업소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클럽으로 한 남성이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총기를 난사했다는 겁니다. I heard shots fired. I thought it was the music because there were no screams, there was no help, help, nothing like that. Then there were more shots when I realized what was going on.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4명이 사망했고 1명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졌습니다. 또 25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7명은 중태입니다.
22살 남성으로 확인된 용의자는 총격 직후 클럽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At least 2 heroic people inside the club confronted and fought with the suspect and were able to stop the suspect from continuing to kill and harm others. 현지 언론은 매년 11월 20일이 혐오 폭력으로 희생된 성 전환자를 추모하는 날이라며 사건 당일도 클럽에서 행사를 겸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2정의 총기를 수거한 경찰은 공범과 함께 증오 범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묵인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공격용 총기 금지법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성소수자를 겨냥한 총격은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클럽에서도 발생해 49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콜로라도주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과거에 사제폭탄 위협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류 규제, 이른바 적기법이 제대로 적용됐다면 이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소수자를 위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해 최소 5명을 숨지게 한 범인인 앤더슨 리 올드리치가 작년 6월 자신의 어머니를 수제폭탄으로 위협한 것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당시 당국은 폭탄 대응반을 출동시키고 이웃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지만 이후 현지 경찰이 적기법을 발동해 올드리치가 소유한 탄약이나 무기를 압류하려 했던 기록은 없었다고 AP통신은 꼬집었습니다. 한편 각 주가 위험인물의 총기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적기법은 콜로라도주에서는 2019년도에 발효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가운데 이는 이달 들어 전국에서 일어난 27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시민단체 US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전날까지 발생한 총기 사건은 총 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셈으로 매주 최소 4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기폭력 아카이브를 비롯한 전문기관은 총격범을 제외한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을 총기 난사로 정의합니다. 2014년 첫 집계부터 2018년까지는 400건 아래에 머무르다 2019년 417건, 2020년 610건, 2021년 약 700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중에는 이번 사건처럼 성소수자 클럽을 겨냥한 대형 사건도 2016년에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성소수자 클럽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무려 49명이 사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내에 있는 총격 사건도 그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 2012년 덴버 영화관, 2021년 볼더 식료품점 등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2020년 같은 기간보다는 많았습니다. 총기 난사로 인한 올해 누적 사망자 수는 621명, 부상자 수는 2,524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5월 텍사스주 한 초등학교에서는 총기 난사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21명이 숨져 올해 전국 내 최악의 학살극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바로 이달에도 버지니아대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대학팀 미식축구 선수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전국에서 총기 참변이 속출하는 근본적 원인으로는 부실한 총기 규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총기 소지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려 77인치의 기록적인 폭설이 뉴욕주 서부를 강타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3명에 달했습니다. AP통신은 어제 뉴욕주 이리 호수와 온타리오 호수 동쪽 지역에 퍼붓던 폭설이 가까스로 멈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상대응팀이 도로 정비에 투입돼서 고속도로가 풀리기 시작했고 버팔로 남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 금지령도 해제됐습니다. 이번 폭설은 지난 17일 버펄로 남부에서 내리기 시작해서 나흘 동안 계속됐고 19일에는 NFL 버펄로 빌스 홈구장인 오차도 파괴 눈이 77인치 쌓인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뉴욕주에서는 총 3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이리 카운티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리 카운티에서는 건물 5채가 붕괴되고 280명이 폭설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으며 주민 1,600명은 정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 등이 무너지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현지 시간 21일 오후 1시 21분 서자바주 치안주루 리젠시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이번 지진으로 16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치안주루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162명이 사망했고 7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며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치안주루에서 떨어져 있는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일부 건물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고층 빌딩이 몰려있는 자카르타 중심 업무지구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구가 움직이고 벽이 갈라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이번 지진의 발생지인 치안주루에서는 진도 5의 흔들림이 감지됐으며 자카르타에서는 2에서 3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는 수준이며 진도 3은 큰 트럭이 지나가는 것 같은 진동을 의미합니다. 치안주루 시내에서는 일부 건물벽이 무너지고 상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치안주루 리젠시 병원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자 환자 수백 명이 지진을 피해 병원 앞마당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이슬람 기숙학교도 건물이 일부 손상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옥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며 깔린 사람을 구하는 장면이나 지진을 피해 병원 밖으로 대피한 환자들이 마당에 놓인 침대에 누워 치료받는 영상 등이 올라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가옥 52채가 파손됐으며 학교 4곳과 예배당 건물 등이 일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여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쓰나미 발생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LA의 대형마트에서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한국항공사 승무원 A씨가 사건 당일 9살 남자아이를 보호하려다가 다쳤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건 직후 A씨의 긴급 수송을 도왔던 USC 병원의 한 외상 전문 간호사가 이 A씨가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앞서 언론들은 40대 노숙자가 대형마켓 타겟에서 9살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너를 찔러 죽이겠다며 도망하려는 아이의 등을 칼로 찔렀고 매장을 가로질러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한국항공사 직원인 A씨의 가슴을 찔렀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USC 병원 간호사는 A씨가 노숙자를 피해서 도망하던 아이를 감싸 안으면서 지켰고 노숙자가 이 A씨의 등과 가슴,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고 밝힌 것입니다. A씨는 이날 공격으로 폐에 손상이 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간호사는 A씨는 젊은데도 침착했고 용감해 깜짝 놀랐다며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도 본인은 괜찮으니 다친 다른 사람들을 먼저 구하라고 말할 정도였고 12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한 환자는 처음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인천에서 LA 노선 업무를 마치고 현지에서 복귀 비행을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고 현재 USC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는 한정기간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으로 11월 21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부터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시작하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낮 기온 4, 5도가량 더 높아져서 포근한 추수감사절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약간의 구름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7도, 4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50도, 해안 지역은 72도, 53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소설을 맞는 한국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7도, 낮 최고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한정기간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 여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역사상 현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8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전 미 대통령 중 최고령은 70세에 취임해 78세의 임기를 끝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주재한 브런치 행사에서 8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전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손녀 나오미 바이든의 결혼식을 위해 워싱턴 DC를 찾은 친지들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CNN은 그의 측근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생일 행사는 조율된 것은 아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도전 여부에 가장 큰 걸림돌인 나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우려한 듯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거나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MSNBC 인터뷰에서 내가 몇 살이 될지 말할 수 없다며 입 밖에 꺼낼 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선 도전 여부에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CNN은 재선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추진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그의 잦은 말 실수로 논란이 불거졌으며 그의 건강 상태가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지 유권자들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USA 투데이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민주당 지지자 8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이 71%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같은 조사 대비 11%포인트 오른 수치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방한 것이 지지자 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재선 도전 여부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한다며 중간선거 이후 백악관 관리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속에서 고령 문제를 지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분주하게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2024년 미 대선에 출마해 승리할 경우 86세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다음 의회의 우선순위가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회 조사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의 등록 유권자 1,9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에 구성될 새로운 의회가 조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8%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55%가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에 불과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금융 의혹에 대한 조사도 역시 28%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1월에 구성되는 제118대 연방의회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이미 절반인 50석을 확보해서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감안할 때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다수당의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이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임원을 맡아서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기업 투자를 싹쓸이하려는 데 위기를 느낀 EU 국가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체 보조금으로 맞불을 놓을 방안을 고려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무역 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IRA 시행으로 유럽 내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 혜택을 북미나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한정해 유럽 등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실상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 투자 유치 경쟁은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는데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미 기업의 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미국의 보조금으로 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으나 IRA의 세액 공제 문제 때문에 배터리 제조 장비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EU는 지난 4일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지만 미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EU에서는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르튼 랑게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미국을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석유 증산 문제 등을 두고 중동의 전통적인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반면 카타르와는 갈수록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1일과 22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방문해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사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제5차 미국 카타르 전략 대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데니얼 비나임 국무부 군동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전략대화는 카타르와 안보, 에너지, 세계보건, 인권 등 분야에서 굳건한 관계를 강화하고 조율할 중요한 기회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카타르는 그동안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면서 원래부터 중동 내 주요 우방이었고 지난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철수에도 적극 협력하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미국 일각에서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카타르의 인권 문제를 눈감아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등은 카타르가 성소수자를 억압하고 또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내년 1월 시작하는 연방의회 차기 회의에서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 공화당의 차기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된 메카시 대표는 다수당이 의장을 배출하는 전례에 따라 차기 하원 의장을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국과 경쟁하되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약하다며 불만을 표시해온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하면 미국과 중국 관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메카시 대표는 팍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맞선 적이 없다며 내가 하원 의장이 되면 중국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식재산권 절도에 대해서라면 중국이 넘버원 국가며 다른 나라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중국이 더 많이 훔친다라면서 행정부가 가만히 앉아 중국이 미국에 이런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압박을 가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선거가 치러기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메카시 대표는 팍스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다수당이 될 기회를 얻는다면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국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모든 산업과 우리 기술을 훔치려 해온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기원이 시작된 곳을 알아내기 원한다며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다시 가져오는 것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주도로 구성될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의 기원부터 미국의 공급망 복원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2001년 제정된 미국과 중국 관계 프레임워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가 여기에 더해지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보고서나 발표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특위 조사 결과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정책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하원은 1998년에도 중국과 관련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군사상업적 우려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 특위가 1999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1980년에서 1990년대 미국 내에서 첩보 작전을 벌여 미국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중국 핵무기 개발에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지난 토요일 복구됐습니다. 정지된 지 22개월 만이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팔로워 수는 단시간 만에 100만 명을 넘기며 현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구 정지 계정은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은 곧 복권될 것이라고 말한 뒤에 바로 실행됐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위터 복귀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트위터 이용자는 예와 아니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설문조사에서 1,500만 명이 응답했으며 51.8%가 트럼프의 복귀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지난해 1월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뒤 영구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1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네, 최세영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개막을 했는데 또 이 개막을 딴 건 제가 지금 그 경기장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TV로 정말 경기장은 잘 만들어놨네요. 이번에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돈 엄청나게 들였죠. 근데 네. 돈은 많이 들였는데 그 카타르가 이게 큰 나라가 아니지만은 아무튼 개막전에서 승리를 노려가지고 네. 이 승리를 하면서 월드컵 붐을 조성을 하려 했는데 그랬죠. 저 카타르가 50위, 그러니까 피파 랭킹 50위 그리고 44위 에콰도르를 골랐어요. 이제 개막전에 이제 특혜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2대0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게 전반전 끝나고 나서요. 관중이 거의 다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축구를 모르는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면 저런 일이 생긴다.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중동 사람들이 축구에 그렇게 딱 좋아하는 스포츠가 없는데 자국이 그 큰 기대라고 월드컵을 정말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 개최해놓고서 저렇게 첫 경기에서 깨지니까 네네. 좀 김이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아무튼 자리를 띄웠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장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고 저도 가서 좀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관련 소식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원래 경기장 한 구석에서 맥주를 판매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금지됐어요, 그게. 오. 네, 그리고 시내 호텔이나 그 지정된 장소에서만 맥주를 판매돼 있다. 근데 변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3시간 맥주 안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 좀 네. 재밌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버드와이저가 그 맥주 공식 맥주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로고가 들어간 엄청난 많은 양의 맥주를 생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미국 맥주인데. 네네. 근데 이게 창고에 산같이 쌓여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디다 써요? 그 이근우 씨 우리한테 좀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가 왔냐 하면은 우승 나라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냥 그렇게. 예, 그냥 주겠다. 이거 네네. 어디 팔 때도 별로 없고. 네네. 물론 일부 팔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고요. 조금 전에
그 영국하고 그다음에 그 이란이 어제 이제 경기가 펼쳐졌는데 네. 6대2로 잉글랜드가 6대2로 대파했는데 이란을 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잉글랜드가 무릎 꿇는 그 퍼포먼스를 했어요. 네, 카타르의 인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를 네네네. 항의하는 표시해서 그런데 뭐 그거 처음에 허용이 안 된다 어쩐다 하다가 결국은 뭐 피파에서 더 이상 뭐 문제가 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이렇게 현재 네덜란드하고 세네갈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0대0인 상황이고 네. 이렇게 월드컵이 중요한데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이거 아마 많은 업소 주인분들도 잘 들으셔야 될 게 내일 멕시코가 경기를 합니다. 아침 8시에. 아, 예, 예. 그럼 내일 아마 멕시코 사람들 그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 업소에 네네. 이분들 아마 새벽부터 모여서 맥주 마시고 응원을 올 것 같은데 얘들이 출근할까요? 대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내일 멕시코 폴란드전 열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24일 그렇죠. 목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 때 새벽 5시에 네. 우루과이와 경기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간추린 월드컵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또 LPG에서 좋은 소식이 올라왔죠. 네. 그렇죠. 12월 30일 뭐 현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가가 아니고 보니까 물론 현대가는 현대가죠. 며느리가 됐죠. 예, 예. 저는 리디아고 선수의 아버님이 그 패밀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딸의 남편이더만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현대가의 사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 리디아고가 플로리다의 TV런 골프클럽 그 블랙호스에서 막 내린 LPGA 금년도 마지막 공식 경기예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대회에서요. 네.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아일랜드의 라우나 맥과이를 두 타수를 따돌리고 산뜻한 아주 그런 우승을 했습니다. 야, 이거 결혼을 앞두고 네. 아주 그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겠어요. 그리고 큰 선물도 큰 선물이지만 네. 아마 이제 뭐 시댁에 뭐 이렇게 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혼수라 그러죠, 혼수. 네네네. 혼수 준비는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번 시즌에 3승을 기록을 했고요. 네. 통산 19승.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리디아고 선수는 네. 겹경사를 맞이하고 12월 30일이면은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현대가와 네. 결혼을 갖게 돼 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남자 골프를 좀 들여다봤는데 남자 골프는 좀 조용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노승열이 그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총을 너무 많이 쏴서 그런가 오른팔을 쏘잖아요. 많이. 예. 그래서 그런가 성적이 영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어저께 공동 15위로 일단 RSM 클래식에서 대회를 끝냈는데 계속 부진해서 투어 카드를 다 잃었어요. 노승열은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상위 랭킹 선수들이 빠진다는 대회를 노려서 출전 기회를 잡고 있는데요. 아무튼 군전역 성적을 못 내고 있다가 이번 15위를 계기로 반등의 기회를 삼겠다 그렇게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게 김주영 선수예요. 김주영 선수. 예. 예, 김주영 선수가 이제는 뭐 대회만 나가도 돈 주네요. 일본에서 그냥 오시면은 돈 좀 드릴게요 이랬나 봐요. 그래서 일본 네. 얼마 받았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네네. 저보다 좀 더 받았겠죠. JGTO 대회에 출전한 그 김주영이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68타로 일본 선수 3명과 함께 공동 4위. 네네. 돈도 갖고 갔으니까 여유 있게 네. 상위 랭킹에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회 참가비를 받고 있으니 역시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네. 증명된 셈입니다.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요 끝으로 간단하게 네. 지난 토요일 있었던 UCLA USG 네. 대단했죠 일기. 아이고 난리 났었어요. 네네. 경기도 경기지만은요. 네. 제가 그 경기장 가다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그래서 노스볼 브룩사이드 골프장을 전체 물론 항상 그렇지만은 주차장으로 쓰면서 가는데요. 엄청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대 5대 경기장 같은 그런 열기를 보여줬는데요. USC가 작년에 졌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보복을 그러니까 서력을 계산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48대 45로 역전승을 했어요. 그렇군요. UCLA가 4쿼터 마지막 경기 종료 전에 쿼터백의 패싱 미스 하나가 결국은 패인을 제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48대 45 USC가
승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세영 해설위원과 함께 스포츠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한 러시아군을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유엔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침공으로 지금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차례로 다른 러시아 병사들 옆에 나란히 엎드립니다.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총을 든 채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총소리가 들리더니 화면이 멈췄고 이후 공개된 또 다른 영상에서는 러시아 병사들이 엎드린 채 숨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영상에서 최소 11명의 러시아 병사가 사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램에 공개된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루안스크주의 마케예브카를 수복할 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투항한 포로를 살해했다며 유엔의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유엔 역시 전투력을 상실한 사람을 즉결 처형한 혐의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모든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유트레이트 대학의 한 전범 기소 전문가는 영상만으로는 전쟁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러시아 병사들이 총에 맞은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어린이 437명을 포함해 민간인 8,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계가 어려운 동남부 러시아 점령지를 포함하면 희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 간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아침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웨이 펑허 중국 국방부 장과 만나는 기회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은 미중 간 의사소통 경로를 열어두는 것의 중요성을 수시로 언급해왔다며 캄보디아에서 중국 상대역을 만날 기회를 환영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실제로 열릴 것인지는 아직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 국방부 측과 이와 관련한 접촉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남가주 지역 가솔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미자동차협회 AAA와 유가정보서비스 오피스는 오늘 LA 카운티 지역 가솔린 레귤러 가격이 갤런당 5달러 29.6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달 5일에 갤런당 6달러 49.4센트를 찍은 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어제 가격에 비해서는 2센트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로써 LA 카운티 지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최근 47일 중 44일 동안 떨어질 정도로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47일 중 44일간 가솔린 가격은 1달러 19.8센트 떨어져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20.6센트 내려가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19센트로 나타나 계속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보다 가솔린 가격이 1.6센트 더 떨어졌고 최근 47일 중에서 42일을 추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에서 이번 땡스기빙데이 연휴 동안 남가주 주민 약 450만여 명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50만여 명 중 390만여 명이 자동차로 이동할 예정이어서 땡스기빙데이 연휴 기간 동안 가솔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LA와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후미 등 오작동으로 이곳 미국에서 32만 1000대를 리콜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2023년형 모델 3와 2020년부터 23년형 모델 Y에서 소프트웨어 문제로 후미 등이 간헐적으로 켜지는 오작동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차량 충돌이나 운전자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월 말 해외 시장에서 후미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했고 소프트웨어 문제점을 확인함에 따라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후미 등 오작동과 관련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의 리콜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JD.파워 연례 신차 잔존가치 우수차에 기아차가 대거 선정되며 업계 탑으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신차 잔존가치 어워드에서 29개 세그멘트별 수상자 리스트에 따르면 기아는 일반 브랜드 부분 승용차와 SUV 부분에서 총 5개 모델이 선정돼 최다 수상 브랜드로 등극했습니다. 잔존가치 어워드는 3년 후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임을 인정하는 업계 표준 평가로서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수상 모델로는 소형차 부문의 리오, 중형차 부분 K5를 비롯해 마이크로 SUV 소울, 컴팩트 SUV 스포티지, 3열 중형 SUV 텔룰라이드 등입니다. K5와 텔룰라이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그멘트별 최우수 차량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어제 일형 당뇨병의 개시를 늦추는 약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약은 TZL로 불리우는 단세포군 항체 주사로 일형 당뇨병 초기 증상을 보이는 8세 이상 환자에 대해 사용이 허용된 것입니다. 미국 당뇨협회에 따르면 일형 당뇨병은 미국에서만 약 200만 명이 겪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2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